안녕하세요. 달빛 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교감의 중요성 세 번째로 한국 한의학계의 민낯, 교감이라는 말을 꺼낼 수준도 안 된다 라는 주제로 그 내용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 땅에 한약은 없다라는 책을 12월 달에 출간했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제 연구를 쓰고 그러는데 그 전부터 보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종합해 놨던 거예요. 장자는 장평이 아니라는 것을 해갖고 한국 한의대 학생들이 그 당시에 20대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이 이 평자를, 장자는 오장할 때 장자죠. 이게 이 평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상, 평화, 평형 그래갖고는 무슨 온갖 곳을 이 평자가 있는 데를 다 찾는 거예요. 음양에는 평형께 한다는데 그래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밸런스를 잡는다는 등 그러니까 장평을 직역하면 평을 장하고 있다는 식의 풀이가 되지만 그냥 장평이라는 것을 읽고 풀이하자는 상을 간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장평하자는 얘기는 그러면 균형 있게 저장하자. 즉 뭐예요? 꽉 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장은. 그리고 신해관에서도 이런 것들 다 찾고 있고요. 득신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신이 어떤 뜻이다, 정기는 또 뭘 말한다, 또 부고가 무슨 뜻인다,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 규절이 이제 이 장부는 형제니 동계열 영이다. 이 지금 한의대생들이 별의별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엔 배꼽 잡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나는 슬픈 거예요. 정말 왜 이런 장후이에요. 이게 평자가 아니라 호자인데 교감을 안 봐갖고 동의보감 이래로 지금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는 계속 평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틀린,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해석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한의학에서는 제1장서부터 뭐예요? 아주 절대로 전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 뭐라고 왕빙은 주석을 했냐면 그것도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물이 가득 찬 물그릇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조심조심해져. 그렇지 않으면 넘친다.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몸의 전기라는 것도 아차 방심하면 그냥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가지고 물이 가득 찬 그릇을 옮기듯이 우리 몸이 전기로 가득 채워가지고 오장은 그냥 마음도 조심, 행동도 조심, 그래서 술 먹는 것도 조심. 하여튼 조심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데 이게 이 평자로 가버리면 완전히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거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지금 명나라 때는 이제 이 달월변을 같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고대 황제내경에 보면 이 달월변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같은 앞에 거는 명사예요. 오장할 때 장이라는 뜻이고 뒤에 거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때 발음이 좀 달라요. 중국에서는 이 장자는 장이에요. Z-A-N-G 장
장저 이때 뒤에 동사를 뜻되는 창이에요. 창후이에. 예. 그래서 오장은 저장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무슨 뜻이 돼 있냐? 저장만 하는 거니까 가득가득 저장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재반신이 담겨 있다. 이때 재반신이 왜 재반신이에요? 심장에는 우리의 전체적인 생명활동, 의식활동,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혼백이 있고, 간에는 혼, 폐에는 백이 있고, 그 다음에 비장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신장에는 의지가 들었다. 이런 5가지 그 신의 작용들을 분리해서 그 재반신을 오장은 그 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전기를 가득가득 담고 있어서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유통하는 곳이고, 오장이라는 것은 육부라고 하는 것은 창고 비슷하다. 창고라는 건 뭐예요? 필요한 물자를 들어갔다 빨았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출납하는 곳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가고. 네? 그러니까 주안수 계속 보내는 곳이다. 내보내는. 어떻게 해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계속 음식이 내려가면서 주안수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받는 거죠. 흡수내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부라고 하는 것은 형제죠. 우리가 장과 부가 배합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비장과 위, 그쵸? 심장과 폐와 대장, 심장과 소장, 그렇죠? 간과 쓸개, 신장과 방광,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형제처럼 배합을 이뤄요. 동기, 기운은 같은 심장과 소장은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락학적으로도 그렇고 성학적으로. 그러나 형태가 다르다. 여기 무슨 DNA고 뭐고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저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개념으로 공부하고. 아니, 한의학 개론 시간에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뤄줄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20대 어린아이들이 그냥, 그런데 교수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거 틀렸다는 것, 저는 그냥 금방 알았어요. 왜냐면, 5장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5장은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황진해경 1장부터 나오는 얘기고, 또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죠. 이게 의학인문의 원문이에요. 의학인문의 원문에는 지금 아이들이 고민했던, 굉장히 많이 고민했죠? 이 고민했던 내용들 빼고도 그 밑에 바로 소문이 들어와 있어요. 소문에 말하기를, 의학인문 원문이에요. 소문에 말하기를, 자, 5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뿌시에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가득가득 채우되 뿌릉실 이때요. 이걸 한자 공부해서 한의학 해석하니까 엉뚱이 같은 얘기. 이때 실자는 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물이 들어오서는, 그렇죠. 전해철 씨가 위장 절제술하고 죽은 이유가 동맥을 잘못돼갖고 그 음식물 찌꺼기가 피를 타고 심장에 들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5장에는 어떤 실제적인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들어가면 안 되는 실제, 그 다음에 또 뭐 강경 같은 거 막 딱딱해지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지. 실증이라는 말도 되고 실체라는 말도 되는 거지.
실하다는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러면 한자 한문만 알고 해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치엔차오초 라오스께서는 정확히 뜻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강의 안 했어요. 의학적인 강의를. 나는 의사 아니라는 거. 근데 한국에 무슨 한자 좀 알면 해석하고 의학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약사가 해석한 적도 있어요. 번역책도 나와요. 항전해경. 저하고 이름도 아주 똑같아요. 참 한국 한의학계가 얼마나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면 육부라는 건 뭐냐? 쭈아나물, 음식물이 이때 물이죠. 음식물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가면 이제 저장해 돼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밥 먹었는데 위에 저장돼 있으면 되겠어요? 소화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서 자꾸 전해주면서 저장되는 곳이 아니다, 육부는. 그래서 실체가 있지만 가득 차면 안 돼요. 입에서부터 대장까지 음식물로 가득 차면 어떻게 죽죠? 해방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제일 많았던 것이 과식이에요. 아이러너하죠? 하고 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의 집, 제삿날이나 남의 집, 혼사나 잔치가 있으면 가서 그냥 죽기 살기를 먹고 와선 소화 못 시키고 심장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뿌릉만, 그렇게 채우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뿌능, 이때 능자는 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must, non must. 해서는 안 된다. 뿌능만 가득 차서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수어일 앉아. 그러므로 수곡이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먹게 되면 위가 먼저 가득 차겠죠. 그러나 장은 아직 비어 있겠죠. 그 음식물이 내려가면 어떻게 했어요? 장은 음식물로 실해졌겠죠. 꽉 실체로 차 있겠지만 위는 허해졌다. 비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요. 그래서 말하기를 고로 시얼 뿌능만 만얼 뿌능 실체로 차야 되지만 육부는 가득 차서는 안 되고 오장은 가득 차야 되지만 실물이 차여서는 안 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소문의 원문 볼까요? 이건 의학인문에 인용한 인용 문구예요. 소문에서. 실제 소문의 문은 어떠냐?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마지막 구절이 달라요. 소문 원문에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능자를 뺐어요. 능자를 뺐어요. 자, 근데 앞에 써놨죠. 정확히. 뿌능실, 뿌능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없는 거하고 있는 거는 워낙 차이가 커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능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능자가 없으면 뭐냐면, 실체로 차지만 가득 차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득 차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가득 차지만 실체는 안 들어온다. 이런 단순 사실 표현이에요. 능자가 없으면. 능자가 있으면 무슨 뜻이냐? 중국말에서 능자가 여기서 뿌능이라는 non must.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능자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단순 우리 몸의 상리적인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황전해경 원문에서는 왜 능자를 뺐냐? 앞에 정확히 표현했다. 이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그 후로부터 이거는 천년 이상이 지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소문 원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글자 한 글자락도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의학인문에서는 이걸 확실하게 표현했어요. 5장과 6부가 잘. 근데 왜 한의대생들이 이 후문장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게 평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왜 몰랐냐는 거예요. 교수들도 왜 몰랐냐는 거예요. 교감을 안 봤어도. 이 문장 자체를, 이 중요한 개념은 이 기초인 이 문장 자체를, 소문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정확히. 아니,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게 어떻게 평자라고, 에버리지로, 균형 잡혀서
밸런스 잡혀서 예? 저장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저는 학부생일 때 딱 보고 뭐야 하고 중국의 의학인문 찾아봤어요. 아니나 달라요. 자, 중국의 의학인문에 이게 중국의 의학인문인데요. 보면 여기에 창후에 호자를 보이죠? 호자. 이게 호자예요. 호자. 평자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의보감 쓴 이래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까지 이걸 교감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창평으로 되어 왔다는 겁니다. 창평으로. 이게 판각을 긁는 사람들은 내용을 몰라요. 각공이라고 중국에서 그러고 우리는 그냥 뭐라고 쓸까요? 인쇄공? 옛날에 인쇄가 아니었으니까 판각을 뜨니까 판각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판각공들은 그냥 중고, 써준 거 또는 옛날 책 그냥 막 정신없이 깎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이 어조서가 두 개라고 했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평자라고 긁겠죠. 언제서부터 잘못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한 번은 못 봐갖고. 근데 한의대생들이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식으로 공부하면 완전히 본래의 의도하고 근데 그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밑에 여기 소문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예, 소문 똑같이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써있어요. 실월 뿌능 만월 뿌능 실을 해가지고 예? 더 자세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진짜 처음엔 웃었지만요. 배꼽이 나중에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아니 그 유능한 교수들 다 뭐하냐. 이게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에 보면 여기 장정기 부사야 고만이 부실 그 다음에 실월뿐만 이렇게 돼 있죠? 능자가 빠졌어요. 굉장한 실수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황제내경 소문 원문에서는 앞에서 이 능자를 넣었어요. 넣고 나중에 줄인 거니까 사람들이 능자를 그러니까 중국사람들 금방 알죠. 예? 그런데 무슨 의미로구나. 실월뿐만이 무슨 의미구나. 실체를 이제 되어 있지만 가득 채워서 처먹으면 안 된다. 예? 전기가 가득 차야 되지만 실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예?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오장에 큰일 나죠. 바로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능자를 뺀 이유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뺀 거예요. 근데 동의보감은요. 동의보감은 앞에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이 여기서 능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보감은 책을 보다 보면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조차도 의심가는 그 다음에요. 이 5장 이게 지금 장부 이용인데요. 이건 장과 부가 어떻게 다르냐, 5장과 6부가 어떻게 다르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내경권 맞아요. 여기. 근데 요 다음 거는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비장이 소화계통 전체를 주관한다고 하는 얘기지 장과 부가 다르다는 걸 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뜻 자체도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인 거예요. 허준 선생은. 그러니까 이 능자가 있어야 되는 것과 없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차이라는 것 자체도 허준 선생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소문에 이 서로 다른 편에 나오는 걸로 같이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내경, 이 앞에는 영주 얘기했으면 여기 소문 얘기해야지. 이건 뭐예요 또.
예, 이거 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소문 편이 달라요, 이거. 그리고 내용, 주체적인 의미도 달라요. 네.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걸.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게 중국 사람들이 낸 그 의학인문이에요. 볼까요? 여기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이정인가요? 뭐, 예, 쓴 얘기고, 1575년에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최근에 냈잖아요? 낼 때 어떻게 냈냐? 만력 3년, 을해년, 1575년에 판각을 뜬 것을 그 판본을 저본으로 기초로 삼고, 명나라 때 뜬 청인본, 구여우탕 창본, 이 판본하고 1924년 상해에서 사오예 산팡 시인본하고 같이 대교로 교감을 봐갖고 교주를 봐갖고 이 책을 만든 거다. 절대로 한 권을 갖고 그대로 하지 않고 그걸 대교해 가면서 글자 하나라도 물론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틀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걸 왜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인데, 창평이라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본가 때 딱 보는 순간, 이거 있을 수 없는 개념인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바로 찾아보니까 틀린 거예요. 자, 동의보감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의보감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본책은 1982년도 중국 인민위생출판사에서 수경 축소해서 영인본을 뜬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청나라 때 시칭시지윤이의 값을 완영 중칸본을 저본으로 하고, 근데 그것도 따져보니까 조선에 한국에서 출판된 1814년도 완영 판본하고 똑같더라. 자기네들 보니까. 그리고 대교한 교본이, 비교한 교본이 9가지를 갖고 비교해서 이 책 하나를, 동의보감 책 하나를 내는데 교감을 받다. 물론 인적 자원의 풍부함도 있어요. 논아서 볼 수 있게끔 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인적 자원, 이 양성된 사람들이 없잖아요. 교감 보는 것도 모르고 교감을 할 생각도 아예 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자, 1985학번 경희대 한의학과 한의사신 분이, 후배분이 저한테 아주 정중했어요. 글이.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느낌이. 저희도 황진행상은 다 배고 졸업했어요. 제 답이 no, 아니다. 다 매일의 답을 쓰죠. 이게 저의 답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 안 배우는 거 낫죠. 장평야로 배워갖고, 그러니까 8호학번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배웠구나, 이것도 못 배웠구나 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아주 엉뚱한 한의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김영옥 씨 나중에 뭐라는 줄 알지? 너무 기운이 너무 강해도 안 되니까 그거를 삭감해줘야 돼. 이러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장의 기운은 절대 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일관된 한의학의 사상이에요. 황제는 개론에 안 나오죠. 한의학 기초 중국 책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황제능경만 봐야만 돼. 황제능경에 수두룩 귀한 패러다임들이 담겨 있어요. 황제내경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연구 안 한 나라에서 어떻게 한의사가 나오는지 이야기. 아주 기초의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런데 어려운 개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연구한 사람. 그리고 독학에서 한문지 알았다고 하면 황제내경 해석하려고 덤벼들고, 약사도 덤벼들고.
교감은 말할 필요도 없죠. 교감 못 받더라도 밑에 내용 황제내경 원문을 보면 그게 평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왜 이해를 못해요? 이걸 리교라고 그래요. 이치에 맞지 않는, 한의학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당장 찾아볼 생각해. 어째 이래? 황제내경 원문도 리교를 보아서 고치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이게 맞지 않는, 이거 뭐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래? 그렇죠. 완벽한 책은 없으니까. 이게 2006년도에까지 이랬는데, 그 후로 어떻게, 누구 때문에, 누가 나타나서 발전하겠어요? 없던 실력이 하늘에 뚝 떨어지겠어요? 아니면 누가 중국 가서 공부해서 얘기하겠나요? 전 분야가 이런 거죠. 기초 중에 아주 기초인, 기본 패러다임을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 책을 쓰고 난 다음부터 책 쓰는 거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니까 전부 독학한 사람들을 계속 가리키니까요. 이런 식인 겁니다. 이걸 계속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 또 그러니까 더 이상한데 더 이상 지금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져. 비난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 없죠. 제가 첫 강의부터 다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한의학계 수준이 어떤 건들인지를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동의고마움은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책이고, 그거 알아야 엉뚱하고 한의사들 배출하지 않. 이런 식으로 호학들을 계속 양성할 거예요. 호학들이 또 참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언젠가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의거문을 전공하고 들어와서 한국의 한의학계의 전체적인 문헌학적인 기초를 잡고 또 제자도 양성해서 한국 한의학계가 독립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후학들이 나오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이런 거 다 가르치고 누가 다, 그러니까 기초 중에 기초예요. 문헌이 안 돼 있는데, 기본 경전의 글자들이 틀리고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너무 어려운, 고수, 명의들이 나오고 그러겠어요. 다 발전해야 되는 거, 각 분야가 고루 발전해야 돼요. 임상도 임상, 이론, 이런 기초적인 학문들까지 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합쳐서, 다 발전해 올라와 줘야 되는데, 한 분야도 가서 중국 가서 공부해 가지고 제대로 공부해 갖고 온 사람들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한국 한의학계는 어떤 수준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를 한번 기가 막힌 예를 한번 봤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마 몰아서 한번 할 얘기가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그 교감은 어떻게 보는지. 제가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치에차오천 라오스처럼 교감 언어학만 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의거문만 전문으로 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상한을 했든 내경을 했던 그 분야의 교감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역사적 흐름, 이렇게 책 읽을 때마다 항상 저본과 교본을 정하고 항상 책을 발간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몇천 년간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만 해도 이런 교수라고 하는데요. 교정을 봐서 교수인데, 원래 이 교수라고 하는 이런 책 한 타월이 있죠. 한 타월이 있는데, 이걸 제가 강의할 생각은 없어요. 이건 참 좋은 책인데, 한 편은 뭡니까? 교감편, 교감에 관한 내용들만
뭐 때가 되면 그 목차를 한번 보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전장 어떻게 책을 보존하고 분류를 할 거냐. 저도 지금 이 만여 권이 넘는 책을 어떻게 잘 분류를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게 다 에너지고 돈이거든요. 현재 말로 에너지라는 게. 그래서 물론 많은 독지가들이나 많은 한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협조와 도움이 있어야겠죠. 이걸 내놓고 정말 한국 한의학의 센터를 만들고 어느 한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그쪽에 편중되니까 독립된 단체로 영원히 이거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센터가 동양의학 센터가 한국 내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록 말했잖아요. 목록 얼마나 중요한가. 목록, 이 책들의 목록을 어떻게 분류할까. 정말 분류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판본은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 판본에 관한 내용들, 이거 연구하는 방법들을 이게 네 가지가 다 합쳐서 그 넓은 의미에서 교수, 숫자는 숫자라는 교수. 유명한 책,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뭐 제가 이걸 강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한국에 뭐 어쨌든 저는 한국 한의학계를 자세히 모르는데 뭐 문헌학과, 한의학 문헌학과 같은데 그 사람들 나오면 뭐겠어? 그 사람들 중국 가서 의거문 쪽으로 박사를 따고 와갖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사명감 갖고 내가 평생 이 의거문만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국 가갖고 기초부터 다시 해가지고 박사까지 따가지고 와갖고 제자들도 키우고 그러면 또 한국 한의학에서 그런 연구를 받아주고 이런 그 발전된 시스템으로 가야만 될 것이다. 빨리 달 날아가는 시대에 그 옛날 고리적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이제 다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인지 맥진기, 사상학, 동의보험 이런 것들 얼마나 뭐 형편없는 것들인지를 있는 그대로 다 이제 유튜브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비난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젠 정신 차리고 중국을 따라갈 생각해야 된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사기쳐가면서 우리가 계속 나갈 것이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또 후학들 중에 이런 정말 사명의식 갖고 일생을 불사르는 그런 후학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